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원하게 살구살구하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 일상 영상에서 흰 차이나 카라의 남방을 입고 똥머리를 했을 때 약간 이런 살구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생방송 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른 느낌의 머리와 옷과 그리고 귀걸이 이렇게까지 해서 룸메이트에서도 여름여름한 살구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헤라 쿠션 리뷰도 했고 헤라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프닝이 길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먼저 눈썹 털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도 산이 이만큼이나 높아요. 저희 아빠를 완전 닮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완전 이만큼을 다 민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산이 이만큼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미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삼각형으로 눈썹이 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군데 눈썹 관련한 강연을 다니는데 거기서도 또 되게 다양한 눈썹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니까 아, 눈썹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고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제 눈썹을 찾아가게 된 건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산이 높으신 분들은 밀어주시는 게 눈썹 그리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는 여기까지 막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밀어주고 가운데도 저는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나쁜 최악의 눈썹? 그런 종류 중에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중도 그 눈썹 칼은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새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밀려요. 굉장히 연한 커피. 그리고 인공눈물. 저는 인공눈물 카이닉스 씁니다. 안과 가서 인공눈물 처방받으러 건조증 때문에 왔어요 하면은 이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이 같은 약을 약국에서 바로 사면 한 통에 10,000원이 넘고 막 이런데 처방을 받으면 3통에 10,000원 초반대에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쿠션 리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사연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초에 들어갈 건데요. 헤라 쿠션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를 할 거예요. 왜 헤라 쿠션을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기초를 들어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얘는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거든요. 이런 거는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헤라의 단점, 헤라 블랙 쿠션의 단점 하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니까 각질이 부각이 되더라, 뜨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세미 매트한 제형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기초를 제가 이제 해볼 거예요. 저는 머리 잘랐어요, 저. 이렇게 가볍게. 너무 가볍고 좀 뿌리도 덜 죽는 것 같아요. 머리가 무거워서 뿌리가 많이 죽었었는데 아무튼 여기 차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세미 매트한 제형을 위해서 이 셀 에센스를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헤라로부터 선물로 제공을 받은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유료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께 표시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요거를 원래는 요 점이 있는 한 칸을 하루에 쓰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스킨을 발랐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얼굴에 도포하겠습니다. 작업실에 있을 때만 그냥 한 번씩 눌러주는데 라이프 플랑크톤하고 되게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수분크림을 너무 라이트한 거보다는 조금 꾸덕해서 피부에 층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분크림을 써주면은 세미매트한 쿠션의 장점만을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크림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즘 써보고 있는 크림이에요. 소리도 꾸덕꾸덕하고 좀 이렇게 두께감 있는 이런 거를 얼굴에 듬뿍 발라줍니다. 그리고 꼭 헤라가 아니어도 보송하고 매트한 제형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제형을 바를 때는 수분크림을 두껍게 많이 발라도 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촉촉한 제형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 수분크림을 저처럼 이렇게 바르면은 뭉치고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쿠션의 제형에 따라서 기초를 맞춰서 써주시는 게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쫀쫀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베이스를 묵직하게 더 올려도 상관이 없는 쿠션이 헤라 쿠션이에요. 왜냐면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머를 할 건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포어 패셔널 써도 상관없고 근데 이 포어 패셔널이
밀려서 못 쓰겠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시면 요 에스쁘아의 페이스 프라임 실키 피니쉬, 요거는 좀 핸들링을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밀리지 않는 그런 프라이머입니다. 다만 포어피셔널과 사용감은 많이 달라요. 그냥 실키하게 쭉쭉 미끄러지는 프라이머라서 포어피셔널에 싹싹 걸리는 제형을 좋아하시던 분들이라면은 좀 되게 심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피지를 컨트롤해주는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포어피셔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거든요. 엄청 소량만. 그래서 헤라 블랙 쿠션을 쓰기 위해 이렇게 정말 쫀쫀한 기초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쿠션 제가 직접 구매한 거고요. 아니, 롯데백화점 어느 지점이었지? 영등포에 갔었나? 거기에 21호가 없더라고요. 인기가 진짜 많은가 봐요. 그러다가 엄마랑 현대목동이었나? 일산 롯데였나? 어디 롯데를 갔는데 거기에 21호가 있길래 얼른 사버렸어요. 열면 무난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쿠션을 이런 매트한 제형은 얼굴에 바를 때 더 자국이 끝부분에 이 제품이 묻으면 팍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본통보다 퍼프가 넘어가도록 딱 묻혔을 때 되게 제가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바르면서 사용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퍼프에 많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매트한 제형이기 때문에 되게 잘 쌓여요. 그게 장점일 수는 있겠으나 그걸 잘못 활용하면은 나중에 진짜 부옇게 떠오르고 얼굴에 건조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 여기 막 들뜨고 다크서클이나 막 이런 데 턱 같은 데는 허해지고 목하고 더 분리가 되거든요. 저는 이 정도만 묻혀가지고 제품을 묻힐 때 꾹 누르면 안 되고 이 스펀지 있잖아요. 이 스펀지에 눌리는 느낌을 반 정도만 느껴야 돼요. 물론 사용을 많이 한 다음에는 좀 끝까지 눌러야 이게 묻어나긴 하겠죠. 얘를 바를 때 저는 이런 세미매트한 제형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도도도도도. 압력을 일정 부분에 작은 부위에 가하지 말고 넓게 호도도도도. 한 번에 가릴 때 욕심내지 말고 얇게 후도도도도 턱까지. 특히 턱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세미매트한 제형은 더더욱 부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미매트 제형을 참 좋아하는데 얘는 꼭 저는 이런 거 후두두둑 발라줘요. 그러면 진짜 수정도 거의 필요 없거든요. 이 쿠션은 제품이 막 한쪽으로 쏠리는 게 사실은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현명하니까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묻히면 되게 한 번에 많이 묻어나요.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호도도독 펼쳐줄 건데 꾹 누르면 그 부분만 더 들뜨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특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먼저 여기를 터치하게 되거든요. 홍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보다는. 양이 많을 때는 바깥에서 살짝 양을 묻혀주고 안쪽으로 호도도독 들어오면서 압력도 약간 세게 하면은 처음에는 안 묻는 것 같지만 점점 인중도 한번 아까 안 발랐으니까 커버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갑니다. 벌써 이마까지 갔죠. 왜냐면 제가 지금 퍼프를 느껴보니까 그 약간 차가운 제형이 묻은 게 제품이 묻은 부분이 계속 느껴져서 그걸 감으로 이거는 이마까지 돌려야겠다 싶어서 돌린 거예요. 아까 이쪽에 많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압력을 이쪽을 많이 써줬어요. 사실은 쿠션이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그런 건 거 맞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서 발라주면 발라줄수록 파데만큼의 지속력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정도 이렇게 얇게 바르면은 그냥 가볍게 집 앞에 슈퍼 창피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저는 뭐 생얼로 나가도 창피하진 않지만 혹시 생얼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만 얇게 발라도 집 앞에 외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모자라다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서 모자랍니다. 그러면 더 묻히면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랑 비슷한 듯 하지만 또 이렇게 묻어졌어요. 얘를 한 겹 발렸기 때문에 얘는 처음 바를 때보다 더 한 부위에 푹 찍힐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건 손등에 조금 더 덜어주기도 하는데 두 번째 터치할 때는 살짝 이렇게 먼저 도장 찍듯이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이때는 힘은 거의 이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퍼프에 묻은 게 좀 사라졌다 싶으면은 그때 묻혀놓은 거를 눌러주면서 얼굴에 붙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미간 같은 데도 남은 양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힘 조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운전도 핸들 너무 꽉 잡으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익숙해지면 핸들에서도 힘을 좀 빼게 되듯이 수영도 처음에는 힘줘서 잘 안 되지만 익숙해지면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서 더 물을 느끼면서 전진할 수 있듯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넓은 면적은 호도도독 쉽고 빠르게 잘 발리고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크닝도 저는 느끼지 못했고 지속력도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모공이 지금 조금 덜 메어지신 게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다크서클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았어요. 모공을 가리고 싶다고 해서 얘를 많이 묻혀서 얹으면은 파우더리한 제형이고 퍼프 자체가 보슬보슬해서 모공 사이에 되게 잘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매트한 제형이 밑에 깔렸는데 그 위에 모공을 가리겠다고 가려질 때까지 계속 올리다 보면은 코만 엄청 두꺼워져요. 그러면 여기에 기름이 올라오면 이런 파우더리한 제형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떡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형을 얇게 깔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3D HD 프리시전 브러쉬인데 요건 사실 한국에서 구하기는 조금 귀찮고요. 그냥 뭐 이런 섀도우 브러쉬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좀 저렴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슈에무라 브러쉬긴 한데 저는 이 브러쉬를 그렇게 애용하진 않거든요. 너무 좀 인조모에 섀도우 색이 잘 안 올라가는 브러쉬예요. 그냥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파데 브러쉬도 상관없고 아무튼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하는데 쿠션을 살짝살짝 묻혀가지고 코에 급할 때는 퍼프로 퍽퍽 하지만 나는 조금 지속력에 있어서 지저분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아침에 화장하실 때 시간을 조금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쑤셔 박아 넣어주면은 모공 사이에 아주 쿡쿡 잘 들어갑니다. 물론 그냥 퍼프 써도 잘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좀 두꺼워지는 게 싫어서 여러분들 무너짐 더 예쁘게 쓰시라고 이 방법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덕지덕지 해놨던 거를 아까랑 같은 원리로 이 퍼프로 이렇게 마무리만 해주면은 얇지만 매끈하게 모공이 메꿔집니다. 자, 그리고 다크 재밌다. 컨실러 브러쉬가 필요해요. 얘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을 거 뻔한데 퍼프로 다크 가려지는 신나는 맛에 한번 확 올려봤어요. 확실히 무너질 때 엉망이 돼요. 왜냐면 세미매트한 제형이니까. 이런 것도 브러쉬로 이렇게 가려주면은 살짝 가려집니다. 아시죠? 제 다크는 굉장히 심한 축에 속한다는. 저는 이 21호 밝기 이런 세미매트한 제형에서 다크서클을 가리는 효과 자체를 아예 기대를 안 해요. 내가 만약에 나는 결과보다는 빠르게 메이크업 하는 게 목표다 하시면은 그냥 쿠션으로 살짝만 터치해주시고 끝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다크가 가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코렉터와 컨실러를 선택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는 거는 이 정도에서 멈추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만 떡져갖고 엉망진창이 되는 현상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런 매트한 제형이든 촉촉한 제형이든 막 이런 거 다 결점을 가리려고 얼굴에 다 발라버리면은 목하고 진짜 더 붕 뜨고 뭔가 모르게 얼굴이 약간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좀 그거 있잖아요. 가부키? 그런 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과했을 때 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리고 싶기 때문에 바비의 코렉터로 가리겠습니다. 이걸로 가리면서 정리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기를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여름에 굉장히 걸맞는 세미매트한 제형으로 바르기도 쉽고 다크닝이 오지 않아서 또 많이 내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색상 자체가 동양인, 한국인에게 너무 잘 맞게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극찬을 받는 그런 쿠션으로 요즘 소문이 나 있는데, 워마이보리 컨실러, 이런 세미매트한 제형의 엄청난 장점 뒤에 사용을 조금 잘못했을 때 아니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완전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를 좀 더 빵빵하게 해줘야 나중에 지속력에서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안 볼 수 있다는 점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런 제형은 무너짐에서 좀 지저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미 매트한 제형 자체들이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코끼임이라든지 떠오른다든지.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바르고 나서 헤라가 뜬다, 색깔이 분리가 된다, 기름과 엉긴다 이런 느낌은 계속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껍게 올렸던 날 빼고. 그래서 저는 파우더 처리를 이 세미 매트한 제형을 써도 꼭 해줍니다. 보송보송한 걸 좋아하니까. 페리페라의 오일 캡처 팩트. 얘는 애기 파우더 냄새나서 좋아요. 헤라 이미 쓰시고 계시거나 구매를 망설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쓰는 쿠션입니다. 이거 저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전 좀 잘 안 가려요.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드 포뮬라 실브라운. 여기 사용감이 저는 진짜 좋아요. 제가 눈썹을 그리면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언니의 신상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언니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글 쓰시는 걸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같이 일하는 상사분께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위에서 너무 열일해도 막 내가 더 해야 되니까 피곤한데 너무 일을 안 하면 더 놀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열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위에서 너무 열일하니까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은 힘듦일 수 있는, 그분은 그래도 참 존경스러워 이런 힘듦이잖아요. 근데 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 상사가 너무 게으르면은 그 사람이 안 한 일을 또 막 내승질에 그걸 참지를 못해서 또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타입?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하신 분이신 거죠. 반대 밑에 선을 잡을게요. 근데 이분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기도 일도 조금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사를 해야겠다 하는데 같이 일하던 그분이 곧 일을 안 하게 되시고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무급휴직을 줄 테니 쉬고 돌아와서 진급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언니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언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회사라고 표현할게요. 그 회사를 읽어왔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준다면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 거예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영원히 못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무급휴직을 조금 갖고 돌아가자니 그저 나는 징징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고민에 빠지신 거죠. 근데 새롭게 선택하시려고 하는 일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 완벽하게 미래가 보장된 일이 아니어서 그쪽 길로 갔다가 또 돌아갈 곳이 없을까 봐 두려울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게 되고 그러는데 친구들의 의견도 갈리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도전해보지 않으면 그 새로운 거 언제 해보겠느냐, 나이 들면 더 못한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지금 네가 일하는 곳에서 진급을 해서 너가 딱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 그거를 놓치면 또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약간 중심이 잡힌 듯한 일자 눈썹으로 그릴게요. 저는 항상 이 끝에를 이렇게 날렵하게 길게 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얼굴이 덜 퍼져 보이더라고요. 쉐딩으로 얼굴 퍼져 보이는 걸 잡을 수는 있는데 쉐딩으로 잡는 거는 저는 얼굴이 좀 플랫한 편이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제 얼굴형과 쉐딩이 되게 좀 너무 떨어져 보인다거나 해야 할까요? 쉐딩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넣어야 이목구비가 잡히는데 또 그렇게 강하게 넣기에는 전체 메이크업이 좀 짙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눈썹으로 잡는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언니의 사연이 그러했는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는 여전히 늘 그랬듯이 아니고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요. 1번의 길로 갔을 때 최악의 경우, 2번의 길로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그래서 그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했을 때 어떤 최악을 더 견딜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하든 후회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길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궁금함 자체가 좀 후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길로 가고자 하신다면 아무래도 수입 부분이 가장 불안한 부분이겠죠. 최악의 경우 내가 진짜 손안에 한 푼도 없을 때 근데 벌고 있는 게 없을 때 어떨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겠죠. 립밤을 좀 발라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립 메덱스?
요거 그 문화센터에서 구독자 언니가 사주신 건데 블리스텍스 건 것 같아요. 요런 거고 좀 되게 화합니다. 면봉으로 발라야겠다.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좀 마음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내가 괜찮을까? 아니면 그랬을 때 바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해뒀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원래 다니던 일터에서 진급이 되어서 생활할 때 그때 후회되는 거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클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반디케이. 오늘은 좀 되게 살구살구하고 깨끗하게 해볼 거예요. 근데 일단 저의 성향은 저는 되게 지극히 안정주의자거든요. 뭐 화투 같은 거를 치더라도 못 먹어도 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먹어도 고를 할 때에는 그 앞에 이미 따놓은 돈들이 조금 있을 때 그래서 못 먹어도 고를 해서 진짜 못 먹고 제가 완전 다 뒤집어 쓰게 되더라도 제가 원래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파산하지는 않을 경우 그럴 때 못 먹어도 고를 하는 지극히 안정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급휴직을 받으면서 그 도전하려던 일을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이 언니의 또 고민이 뒤에 돌아갈 곳이 있다면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은 나태해져서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 막상 시작을 해보면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좋으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서 새롭게 시작한 일을 좀 소홀히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미 그냥 저는 그 일에 내가 흥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급휴직을 가지면서 좀 여행도 하고 좀 쉬고 그러다가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면 뭘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블러셔는 되게 유명하고 바르기 쉬울 것 같지만 옷을 잘못 입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지기도 쉬웠던 M521번입니다. 약간 이렇게 오렌지 기운이 들어있는 살구 이런 것도 옷을 잘못 입으면 되게 좀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색감을 과하게 쓰면. 제 옛날 영상에서도 그런 게 많죠. 얘를 저희 108번 브러쉬 굉장히 사랑하는데 얘가 슈에무라를 쓸 때에는 약간 이게 이렇게 해도 애매하고 이렇게 해도 약간 애매해요. 오늘 볼터치를 먼저 할 거예요. 얘를 이 언니가 너무 인생을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 마세요. 언니는 뭘 해도 진짜 잘할 사람이에요. 벌써 이메일만 봐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이라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얘기는 너무 참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잘할 분이셔서. 그냥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 이 언니 이메일을 읽으니까 그랬어요. 그런 분 같았어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닐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윗사람도 안 하는 일을 내가 굳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분인데 뭘 하든 열심히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흥미와 취미와 이런 걸로 시작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책임감으로 끌고 가는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 하니까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그렇네요. 약간 넓게 계속 발라주고 있어요. 조금 더 발라야지. 아니다. 일단은 가운데 좀 더 진한 오렌지 색깔을 올릴 거예요. 완전 오렌지는 아니고요. 이게 색깔이 짱 예쁜데 제가 슈에무라 매장에서 이거를 사려고 할 때 언니가 다른 색을 더 권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았었어요. 이게 P530번이에요. 이거를 제가 생방송 온에어 채널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룸메이트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얘를 가운데 부분에 묻혀서 여름에 너무 싱그럽게 예쁠 색이에요. M521번이 너무 흔한 것 같고 남들이 다 쓰는 것 같다 싶으면 P530번을 한번 써보세요. 521번보다 이게 약간 더 발색도 더 되고 조금 더 광택감이 있어서 좀 덜 심심해 보여요. 바를 때 느낌에. 여기 가운데 약간 더 바르고 저는 521번을 그라데이션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단독으로만 써도 예쁘더라고요. 오늘 쉐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얼굴이 퍼져 보이는 거를 블러셔로 좀 이렇게 잡을게요. 과하게 넓게 발라서. 이게 얼굴에 색감이 올라가져 있으면 퍼진 느낌이 좀 덜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살구살구를 넓게 넓게 깔아주면은 되게 뭐랄까요? 멀리서 봤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M52를 눈에도 바를 건데 맨날 쓰는 207A번으로 발라볼까요? 섀도우 브러쉬 저 잘 안 빨거든요. 그럴 때는 이 연한 색깔이 전에 있던 색깔하고 섞여서 안 예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득 붙여가지고 이거를 손등에 이렇게 막 발라요. 그래서 섀도우 브러쉬에 이 색깔을 입히는 거죠. 내가 바를 색깔을. 버리는 거예요, 가루를. 그러면은 여기에 살구색이 이미 묻었어요. 그 다음에 바르면 안 빨아도 전에 색깔이 별로 안 섞이게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두운 색깔을 발랐다면 무리가 따르겠지만 웬만한 색깔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이렇게 같이 어떤 진로의 고민에 대해서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아요. 개인의 사적인 내용들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엔 보면은 가족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 불확실한 그런 불안함 그런 거의 내용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쉐딩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때처럼 코를 채우기 위해서 얼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앞에. 제가 이제 문화센터를 거의 다 돌고 3군데 정도만 남았거든요. 그것도 띄엄띄엄. 전업 유튜버로 돌아선 지 이제야 3개월, 4개월 차. 한번 도전해보았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경험했고 좋은 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문화센터를 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분산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한 개만 파야 한다는 그런 주의자는 아니지만 한번 이제 도전을 해봤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혼돈의 카오스를 죄송하게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해보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상은 했는데 그냥 이번으로 저는 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 뵀던 분들 너무너무 좋았고요. 혹시 하게 되더라도 이벤트성으로 한두 군데 뭐 그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뭐 롯데 측에서 요청해주지 않으면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영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 참 여기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네요. 사람 목소리가 막 들리네요. 이 눈 밑에도 이렇게 살구빛을 넣어줘야 돼요. 한 겹 더 쌓겠습니다. 이 M521번 이 블러셔가 되게 질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건 쌓으면 쌓을수록 착착 붙어서 잘 쌓아진다는 게 질 좋은 섀도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얘가 그래요. 볼과 함께 물든 느낌을 주고 요 530번은 글로시한 펄들이 느껴져서 예뻐. 그리고 가운데 주황빛을 이렇게 더 줄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되네요. 혼자만의 세상.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어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 색을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모서리에 묻혀가지고 눈 가운데 밑에 주황빛을 더 입혀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어 보이게 빵빵하게 해놓은 다음에 얼굴도 좀 막 커 보이고 그런데 과감하게 뷰러를 합니다. 머리도 바뀌고 옷도 바뀌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니까. 아니 올리브영에 엄마한테 카이 뷰러를 사주려고 갔더니 아예 카이 뷰러는 안 보이고 올리브영 뷰러인데 바이 카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카이 뷰러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냥 엄마 거 시세이도 거 샀는데 시세이도도 잘 되기는 하는데 카이가 제 눈에 착 감기거든요. 제가 엄마 눈이랑 또 비슷하게 생겨갖고 아마 곡률이랑 이런 면에서 카이가 진짜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리브영에 바이 카이여가지고 그거 안 샀어요. 속눈썹에 온갖 섀도우가 다 묻어있네요. 뷰러를 정말 천천히 꼼꼼하게 잘 집어줘야 눈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속눈썹이 탁 올라와 있어야 눈이 커 보인다 하잖아요. 아이라이너는 눈 길이를 연장해주는 거고 전 뷰러 중엔 카이가 짱인 것 같아요. 잘 올라갔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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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릴리바이레드? 얘는 릴리바이레드 측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고요. 쓰다 보니 좋아서 계속 영상에서도 쓰게 돼요. 근데 아이라이너는 되게 쓸만한 색깔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혹시라도 쟁이지는 마세요. 이게 굳으니까 아이라이너는 좀 여리여리하면서 펄이 콕콕 박힌 것으로 코퍼 브론즈 색깔. 제가 아이라이너를 여러 개 써보니까 덧셈이 좀 빨리 굳는 편인 것 같고
페어리 드롭스가 릴리바이 레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안 굳어갖고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있는데 예전에 받았던 페어리 드롭스는 좀 빨리 굳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번지고 좋은 아이라이너인데 쟁이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울 수도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아예 이게 리뉴얼이 된 건데 얘는 어떨지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빨리 굳으면 말씀드릴게요. 원래 아이라이너 자체가 굳을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젤 아이라이너가 약간 아이라이너의 정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팟 타입 있잖아요. 펜슬은 어쨌든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 나온 느낌이랄까요? 근데 또 느낌이 달라서 어렵다. 이런 살구살구하게 아이라인을 메이크업을 하고 아이라인이 너무 똥잉 진하면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급격히 두꺼워지게 라인이 선명하지 않게. 그래서 처음에 뷰러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속눈썹 털이 막 아이라인에 떡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싶었는데 속눈썹이 떡지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눈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꺼워지게. 저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는 분들께 이런 코퍼 브런즈 같은 색상을 항상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라인이 좀 삐뚤게 그려줘도 그렇게 티가 안 나고 특히 뭐 10대 분들 눈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고 막 강시 같아요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꼭 10대 아니어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색깔을 이렇게 펄이 박힌 브라운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나아져요. 부들부들하면서 여리여리하면서 눈은 좀 또렷한 되게 많이 들으시는 그런 팁. 안쪽에 검정색 한 줄만 그어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렷함이 나오고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 펄 박힌 거.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시중에 워낙 많아요. 로드샵 가보면 아시겠지만.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라인이 떡지기 전에 스크류 브러쉬. 이 브러쉬가 되게 잘 안 사게 되는 브러쉬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꼭 사야 됩니다. 사기 싫어도 사야 돼요. 이거 사놨다가 안 쓰게 된다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있으면 써요. 뭐 저거까지 사야 되나 싶은 굉장히 뭔가 깊은 코덕이 되고 나서 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브러쉬 같지만 어쩌면 파우더 브러쉬를 사기 전에 이 스크류 브러쉬를 먼저 사야 할지도 몰라요. 이 스크류 브러쉬는 진짜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다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더 보들보들한 느낌을 위해서 이 아이라이너를 연한 브라운으로 살짝 만져줄 건데 사실 뭐 이런 브라운 만져줄 거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뭐 해볼까요? 지금 옆에 이게 보이는데 클리오의 프로아이 팔레트 쿼드 2호 로지글로우. 이 클리오가 제조 판매하는 데가 제조업자가 한국 콜마잖아요. 근데 같은 한국 콜마에서 나오더라도 클리오하고 투페이스트가 아니라 투쿨포스쿨이 제품 질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품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좀 꼼꼼해야 같은 OEM에서 나온다 해도 이 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팅을 다니면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거 배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해줄게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고 싶어서 환장한 여자입니다.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 광고 일정까지 다 말해주고 싶어요. 이미 말했죠. 저 크림 써보고 나중에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맨날 다 말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예 저한테 컨택을 주시는 광고주들 자체 그 광고주 분들도 그냥 유튜브를 너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웬만하면 그런 분들하고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광고 영상은 한참 뒤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에스쁘아 BC 광고 이후로는 일정을 아예 안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룸메이트에서는 이렇게 중얼중얼 깨알같이 저의 일정을 다 말해도 되는 것이 아무래도 짧은 기획된 그런 주제가 있는 영상들은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 이런 룸메이트를 끝까지 중얼중얼 다 보고 계신 분들은 저와 친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친구끼리도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그냥 저는 다 말해요. 별로죠?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거 아이라인 연하게 풀기 좋은데요? 섀도우 음영 주기도 괜찮을 것 같은 색인데 근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쓰기에 이런 색깔이 섀도우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구매 욕구는 자극하긴 하는데 막상 잘 쓰게 되는 색깔은 아니에요. 단호박. 제가 옛날에 이런 색깔 많이 구매해봤거든요. 구매 욕구가 자극이 돼가지고. 이런 쉬머한 게 약간 경계가 져도 블렌딩이 대빵 잘 돼요. 이번에 이니스프리 마이 섀도우? 마이 팔레트? 뭐 그거 새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저도 오늘 선물로 받아봤어요.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써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열린 게 선물로 유튜버들한테 보내고 유튜버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도 별로 막 껄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꾸준히 계속 더 제품력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는 제품력으로 계속 승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소비자들이 또 사주고 서로 상생하는? 우린 좋은 제품을 얻고 회사는 이윤을 얻고 뭐 그런? 그러다가 그 회사 취직하고 일자리? 이렇게 지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짝눈인 것 같아. 저는 쌍꺼풀도 여기 약간 짝짝이거든요. 수술 딱 하자마자 얘 되게 짝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눈이 짝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더 해야겠다. 짝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수술하고 나서 되게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수술하고 신경 안 쓰는 게 저한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신경 쓰다 말았어요. 앞쪽에 줄 때도 되게 부담 없는 색이다. 예쁘네.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없네.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없어요. 속눈썹 좀 사서 쟁여놔야겠다. 요새 어디 속눈썹이 되게 좋다 했는데 내가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여러분 요새 조금 괜찮은 속눈썹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쟁여놓고 사보게요. 에뛰드였나? 원래 에뛰드는 원래 좀 좋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롱 세팅. 이것도 되게 좋다고도 평가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사용해본 마스카라 중에서 1번의 마스카라는 키스미의 롱앤컬입니다. 롱앤컬과 그래도 가장 흡사한 건 얘인 것 같아요. 랑콤도 되게 안 번지거든요. 랑콤의 최고의 장점은 그 백조 머시기 있잖아요. 이거는 한참 선전 많이 했었는데 그랑디오주 맞나? 번지지 않는다는 거. 완전 빡빡하게 굳어버린다는 거. 근데 조금 터치를 잘못하면 직모인 상태에서 굳어버리는 거라는 건? 뭐라고? 그러니까 뷰러질이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더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는 마스카라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그 마스카라 하시면 눈 시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유독 조금 랑콤이 더 눈이 시려웠어요. 눈이 별로 예민하지 않으시면서 나는 번지지 않는 마스카라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면 랑콤만한 게 없긴 한데 난 좀 진짜 눈이 너무 예민해서 아이라이너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랑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키스미가 순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마스카라 자체가 좀 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써야 하는? 제형이 원체 가벼워서 저는 굉장히 직모로 뻗는 마스카라를 직모로 뻗는 속눈썹인데 컬링력이 우수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올 한 올 안 뭉치는 마스카라를 원하시면은 키스미 롱앤컬도 계속 터치하면은 뭉쳐요. 저는 일부러 뭉치게 여러 번 터치하기도 하지만 근데 롱래쉬는 진짜 키스미만한 거 없는 것 같아. 저 오늘 말 진짜 많죠? 어떡하지? 근데 원래 이 카메라로 찍으면 렌즈가 까드득까드득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렌즈도 까드득까드득 소리 나는 렌즈인데 왜 소리가 안 나지? 바디가 달라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눈을 키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깨끗함을 추구를 하더라도 언더는 눈을 더 키워주죠. 위아래로. 이렇게? 오, 다 해간다. 여러분 제가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만지도록 하고 입술을 갈아입고 와서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봤어요. 아니 고데기가 보니까 이렇게 얇은 머리는 이 정도는 판고데기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더 내리려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많이 내리려면은 롱고데기래. 봉고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도 컬이 있는데 그냥 묶었어요. 근데 그냥 오히려 이렇게 조금만 한 게 차라리 더 잘 된 것 같아요. 일부러 부시시하게 하고 대신에 옷은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립은 제가 에스티로더 하울에서 요 350번 요거 발랐었잖아요. 맥의 레즐데즐러 같은 거. 또 여름에는 이런 거 바르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색상은 각질 부각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 관리를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바르기. 그래도 립밤을 발라놔서 괜찮다. 각질 부각 없다. 오늘 없네요. 이렇게 번지게 바르고 뚜껑이 어디 갔지? 나스의 티만파야. 요게 또 여름 색상입니다. 얘를 안쪽에 예전에도 이렇게 바른 적이 있는데 그라데이션.
이 코랄빛도 약간 있어서 살구살구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귀걸이도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거고 이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은 자라 건데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것도 입으라고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하도 옷을 못 입으니까 이렇게 주셨는데 이 핏이 완전 여리여리 이런 박시한 거라 흰 바지랑 입으면 예쁘고 등도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입으실 분들은 저처럼 까만 나시 안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상큼한 여름 준비 메이크업이 되나요? 역시 이 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 이리 가. 어? 방향을 잃었다. 판고데기 연습은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연습 많이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게 되면은 영상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말이 이상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연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정도 뿌시시한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목에 뭐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헤라 쿠션도 리뷰해보고 상큼상큼 오렌지하게 메이크업도 해봤습니다. 매일 하던 색상에서 좀 질리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살구살구한 것도 여름도 된 김에 아주 청량하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